네, 우리 시장도 지난주까지는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상당 부분 힘든 모습들을 겪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주말 중에 과연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유럽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번에도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모두 1% 내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35%로 소폭 밀려났고요. 4,21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장까지 지속적으로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던 이유는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이 채권 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전날에는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이러한 환경이 지속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중국에서는 디폴트 우려까지 번졌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겹치게 되면서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는 0.18%가량 소폭 올랐고요. 8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81.4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선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 미국의 석유 시추기 수가 감소했고 또 미국의 달러화 가치 하락 등으로 상승한 가운데 중국 부동산 불안 심화 등은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의 선행 지표인 미국의 석유 가스 시추기는 6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석유 공급 감소 우려가 고조가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유가를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중국에서 경기 침체 부담감이 작용이 되면서 상승폭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증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네, 이번 주말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연례 경제 심포지엄인 잭슨 미팅에서의 제롬 파웰 의장의 연설에 대한 경계 심리와 중국 경제 위기감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으며 다우지수가 0.08%, 러셀 2000이 0.5%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01, 나스닥은 0.2% 하락했고 지난 한 주간 3대 주가 지수는 2% 이상 하락해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3주 연속 밀리면서 올해 2월과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이며 과거의 연준 의장들은 이 행사를 정책 의제를 제시하는 데 사용했고 2022년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연준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향후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면서 증시를 하락시킨 바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비롯해 운송, 유틸리티, 소매, 부동산, IT 업종이 상승했고 반면 금융, 임의소비재 등이 소폭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51%, 달러 인덱스는 0.15% 하락했으며 지난 금요일 특징 종목들을 보면 행동주의 투자 펀드인 스타워드 밸류가 보유 주변을 9.9%로 늘렸다는 공시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모회사인 블루밍 브랜드의 주가가 8.7% 상승했던 반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적자를 발표한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은 4.28%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지난 주말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 불안이 중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헝다의 파산 보호 신청은 중국 부동산 부분의 침체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중국에도 미국발 전 세계 금융위기 도화선이 됐던 리먼사의 붕괴 같은 순간 이른바 리먼 모멘트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종농부터 시작해 종주그룹에 이르기까지 이미 오랜 기간 고전한 헝다 외에도 부실 부동산 관련 금융사들이 질비하며 특히 종농은 지난해 말 운용자산 규모가 1,080억 달러에 이르고 베이징에 본사가 있으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투신협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중국 투자신탁의 부동산 노출 규모는 약 1,5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하강세로 인해 이미 수십 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디폴트에 빠졌으며 상당수 업체들은 부동산 부분 노출을 축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신탁 부분의 부동산 노출 규모는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크레딧 카드 발행사인 캐피털원 파이낸셜이 뉴욕 상업부동산 대출 9억 달러 규모로 매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매각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은행권의 신용 긴축,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미국 상업부동산 시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건데요. 관련 매체인 커머셜 옵저버는 소식통을 이용해 부실 채권 투자 전문 업체 포트레스 인베스먼트 그룹이 캐피털원의 부동산 대출 9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다고 보도했고 캐피털원 측도 해당 거래를 확인한 가운데 캐피털원의 리처드 페어뱅크 CEO는 지난 7월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수년간 6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정리했다면서 특정 부분의 신용이 악화되면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캐피털원은 상업부동산 대출의 36억 달러가량을 1분기에 투자용 보유증권으로 분류했지만 8억 8,800만 달러를 2분기 중에는 매각용 보유증권으로 이전했고 이 같은 이전의 일환으로 약 3억 6,100만 달러의 상각을 인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전국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17.3%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골드만삭스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무려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포츠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가 전기차 대여를 합류한다는 소식입니다.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컨셉트카인 람보르기니 란자도르를 공개한 건데요. 차체가 낮아 과속 방지턱에 자주 걸렸던 기존의 람보르기니 슈퍼카와 달리 란자도르는 차체가 좀 더 높아 거친 표면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며 1,300마력의 출력을 내는 모터를 장착하게 되고 람보르기니의 내연기관 스포츠카처럼 거대한 엔진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석 뒤에 작은 좌석이 배치되고 란자도르에는 뒤에도 좌석이 배치되며 필요에 따라 없애거나 접을 수 있고 그럴 경우 트렁크 공간을 넓힐 수 있다면서 엔진이 들어가는 전면 후드 역시 짐을 싣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람보르기니는 현재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그룹 산하에 있으며 폭스바겐 산하 포르쉐의 전기차 카이칸이 란자도르처럼 4석의 좌석을 갖춘 전기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노드슨 코프, 그리고 페브리 넷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는 6거래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504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0.6%가량 밀려났습니다. 장 초반에 낙폭은 더욱더 컸습니다만 장 막판에 가서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한 채로 거래를 마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투톱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한번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대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결국에는 강세로 마쳤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09% 상승한 11만 7,2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6% 밀려나면서 66,3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밀려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내에서도 HBM과 관련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반도체 종목들 사실 투자 심리가 나쁘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코스닥에 넘어가서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차 전지 셀업체들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LG 에너지솔루션 2.04%로 다시 한번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삼성 SDI도 1.81%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LG화학의 경우에도 2.07%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1.65% 하락한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도 0.72% 조정을 받으면서 54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성장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장주들 살펴보실 텐데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2.52% 하락을 했고요. 21만 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카카오의 경우에도 1.62% 하락한 48,450원을 기록하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더욱더 키워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주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또 금리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속이 될 경우에는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섹터 자체가 성장주인데 그 안에서 대표적인 성장주로 여겨지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성장주 내에서 인터넷 플랫폼주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들도 함께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는데 셀트리온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94% 그리고 0.13%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3.5% 하락했고요. 나머지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4%대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4.74% 오른 15만 4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가 된 채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급등을 했을 때에는 15만 6,9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차익 매물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15만 원 초반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합병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합병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여기서 셀트리온 제약은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또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중국 소비 같은 경우에는 되살아난 중국 유커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던 건데요. 중국의 관광객이 허용의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우선 공항 측의 집계에 따르면 앞으로 이 관광객의 수가 7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중국의 소비 영향을 많이 받는 중국 소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레 G 2% 올랐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제조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1%대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기대감이 더 큰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로 가면서 기대감도 조금씩 일축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우선은 이 중심에 서 있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가 3.41% 약세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BM도 1.89%로 낙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1.89% 하락한 31만 2천 원 선까지 밀려나면서 31만 원 초반 부근까지 밀려난 상황이었고요. LNF는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7.05% 하락한 21만 1,000원 구간까지 밀려나면서 약세 흐름을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반도체 종목 살펴보시면 ISC가 2.69% 상승을 했고요. HPSP 5.07%, 리노공업도 4.08%, 심택이 3.2% 올랐고요. 또 하나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1.63% 오른 43,750원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보다 장중 그리고 장 막판이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반도체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6월에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친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22.4%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는 21.6%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던 이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지난 5월에 8.1% 상승한 데 이어서 6월에는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재고율 역시 4월에 79.1%에서 6월에는 49.1%대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서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맥신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던 상황이라면 이 초전도체에 대한 실망감이 맥신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신 관련 종목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미래 신소재인 맥신을 대량 생산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휴비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휴비스가 29.99%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6,48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휴비스뿐만 아니라 티플렉스 같은 종목도 29.68%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경동 인베스트먼트도 29.95%로 10만 1,1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맥신 관련 종목들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높은 전기 전도도와 우수한 전자파 차폐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미래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맥신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맥신이 자기장에 따라 전도성이 바뀌는 특성인 자기 수송을 분석을 해서 표면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맥신 같은 경우에는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 물질로 전기 전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금속 화합물과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맥신 관련해서 연구를 했던 전적이 있거나 또는 이 관련 종목들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이 휴비스의 경우에는 맥신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또 경동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맥신의 구성 요소인 티타늄 시추 관련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태경산업의 경우 맥신 소재인 금속, 카바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테마성 움직임에 올라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0.98%, 1%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나타내면서 87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도 영향을 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이렇게 기업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던 이유는 이동채 전 회장이 구속이 2년이 확정이 됐다,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진 영향이었고요. 따라서 에코프로가 3%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1%대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